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낙화생이라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낙화생, 마시는 분은 다 아시고 젊은 사람 중에는 좀 모르는 경우도 있겠죠. 땅콩이다 그랬죠. 땅콩을 한자 말로는 낙화생이라고 한다. 낙화생. 낙화생은 왜 한자를 어떻게 쓰고 왜 그런 뜻이 있느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땅콩과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낙화생은 한자 말은 떨어질 낙이다. 그렇죠. 꽃화 날생이다. 이렇게 되죠. 꽃이 떨어진 이후에 뭔가 생긴다. 그렇죠. 대부분의 열매라는 것은 일단 꽃이 피고 수분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열매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다. 이것을 보겠습니다. 떨어질 낙은 풀초에 강이름 낙이다. 식물에 뭔가 잎이나 이런 것이 떨어진다 해서 풀초가 붙었다. 그리고 강이름 낙 발음이다. 그렇죠. 꽃화는 이제 풀초와 대화다. 그렇죠. 옛 사람들은 풀이 되었어. 변했어. 풀이 변해서 꽃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날생은 흙 위에, 그렇죠. 아래 흙토자도 있죠. 흙에서 초목이 이렇게 자라나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낙화생. 자, 우선 이제 낱말 설명은 땅콩부터 가보겠습니다.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죠. 콩과에 속한 한해살이 풀이다. 네. 기는 줄기, 기어가는 줄기와 또 땅 위 줄기에 두 가지가 있는 모양입니다. 주로 모래 땅에서 잘 자란다. 열매는 시방 밑부분이 길게 자라 땅 속으로 들어가 익는다. 땅 속으로 이렇게 줄기가 들어간다. 시방이 있는 줄기가 꽃이 떨어지면 그것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 브라질이 원산인데 우리 같은 경우는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 일본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콩이라고도 한다. 중국 쪽에서 육로를 통해서 수입된 것 중에는 호자가 붙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죠. 호두, 호주머니도 그렇고, 호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경두라고도 한다. 남경, 중국에 남경을 통해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남경두, 잘 쓰진 않죠. 땅콩이 워낙 쉬운 말이고 흔히 쓰기 때문에. 그 땅콩이란 말은 어디서 왔느냐? 쉽게 보면 열매가 땅 위에서 나는 일반적인 콩에 비해서, 일반적인 콩은 이제 열매가 어떤 식물의 땅 위에서 나는 거죠. 그렇지만 열매가 땅 밑에서 난다. 땅 밑에서 나기 때문에 땅콩이라 한다. 이런 설이 있고, 또는 중국을 의미하는 당나라의 당, 앞에 호콩이라고 했습니다만 당이다. 당의 콩. 그래서 땅콩이다. 이것이 땅콩이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시면 어떨까요? 땅콩 언제 전해졌느냐? 1780년 조선 정조 4년을 전후해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제 개화기 이후에 본격적으로 재배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낙화생이 이제 땅콩과 아마 같은 말이다. 그런데 다른 설명은 이제 제쳐놓고, 지상에서 핀 꽃이 떨어진 뒤, 꽃은 지상에서 피죠. 떨어진 뒤 지하에서 열매를 맺는다고 이런 표현이 나왔다. 지상에서 핀 꽃이 떨어지고 그것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줄기가, 시방이 있는 줄기가 땅 속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는다 해서 낙화생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는 떨어진 꽃 자체가 땅콩이 되는 것은 아니다. 꽃이 진 뒤에 줄기 같은 것이 뻗어나와서 땅 속으로 들어가면 그 끝에서 땅콩이 맺힌다. 땅 속으로 들어가려면 땅이 너무 단단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모래 성분이 있는 모래흙 쪽에서 좀 부드러운 그런 흙에서 잘 된다. 이렇게 되겠죠. 아주 단단한 진흙이면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이 낙화생 그대로 씁니다. 그대로, 한자를 그대로 쓴다. 중국은 어쩐지 몰라도 낙자가 떨어져 나가고 화생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낙자가 이제 떨어져 나갔다. 화생. 글쎄요, 왜 떨어져 나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땅콩이다. 땅콩을 이제 캐내는 것이죠. 이렇게 줄기가 원래 땅 속에서 자란 줄기가 아니라 이쪽에 꽃을 피우던 그 줄기가 땅 속으로 내려가서 꽃이 떨어지고 내려가서 이런 줄기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구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렇게 껍질이 있는 땅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낙화생이라 한다. 껍질째, 껍질을 까지 않은 것.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땅콩에 보면 이런 또 속껍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붉은색의 속껍질. 속껍질을 까지 않은 요것은 남경두라고 한다. 일본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속껍질을 까고 하얀 이렇게 껍질이 있습니다. 하얀 알이 있습니다. 이것을 볶아서 소금 간을 한 것을 일본 사람들은 피넛이라고 한다. 글쎄요, 우리도 이렇게 구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이다. 네. 자, 이제 땅콩은 견과류의 하나죠. 견은 굳다, 딱딱하다는 것이에요. 딱딱한 껍질을 가진 어떤 열매다, 실과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종류를 견과류라고 한다. 단단한 껍데기 안에 보통은 한 개의 씨가 들어있다. 땅콩은 주로 두 개가 들어있죠. 그런 나무 열매의 종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도토리, 은행, 밤, 호두 따위도 그렇다. 아마 땅콩도 들어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견과류를 음력 정월 대보름날 새벽에 깨물어 먹는 것을 부름이라고 하죠. 부름, 그렇죠. 깨물어 먹는 딱딱한 열매류인 땅콩, 호두, 잣, 밤, 은행 따위를 통틀어서 이제 견과류를 부름이라고 한다. 이때 음력 정월 대보름날에 깨물어 먹는 것이 부름이다.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부름과 부스럼이라는 말, 두 낱말은 어떤 관계 있느냐? 부름을 이로 깨물어 먹는 행위는 부스럼이 한 해 동안 나지 않기를 바라며 하던 행위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같은 비슷한 낱말이다. 같은 형태의 낱말이다. 그래서 보니 중세국어에 붓다, 이것이 붓다 모양인데 이것이 여기서 파생한 부스럼에서 각각 분화했다.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제가 그냥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스럼을 막기 위해서 부름을 먹는 행위라는 것은 나중에 생긴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 이전에는 단단한 음식을 씹으면서 이를 이렇게 이제 튼튼하게 했다. 치아 단련을 위한 어떤 일종의 주술적 의미로 이렇게 뭔가 딱딱한 것을 깨먹는 행위를 하다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의미가 좀 변해서 부스럼을 막기 위해서 부름을 깨물어 먹는다. 그것이 견과류를 깨물어 먹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안에 땅콩, 즉 낙화생이 들어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낙화생이 낙자와 관련된 낱말 몇 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나올 때마다 여러분 가벼운 마음으로 복습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눈으로만 봐도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각각 각자는 굉장히 많은 글자들을 만듭니다. 네. 마음 심자를 넣으면 삼가다 할 때 삼갈각, 각별하다, 특별히 다르다, 각별하다. 이때는 각각각을 쓰기도 하고 삼각을 써서 각별하다, 특별히 유달리 다르다, 각별하다. 자, 나무목을 쓰면 격식이죠. 뭔가 격식, 인격이다, 품격이다, 격자, 자격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삼수를 붙이면 강, 이름, 낙이다. 그래서 중국에 낙수가 있고 우리나라에 낙동강이 있고 그렇죠. 오늘 나온 이제 강 이름 낙에다가 초두를 붙이면 떨어진다. 낙서, 낙여, 낙방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실사를 넣으면 이열낙이다. 연결한다. 이렇게 되겠죠. 연락한다. 예. 불화를 넣으면 지진다. 낙인을 찍는다 할 때, 불도장으로 이렇게 찍는 것을, 쇠로 달군 그런 것을 찍는 것을 낙인이다. 그리고 위에 진면자를 붙이면 손님이다, 손객이다, 주객이 전도됐다 할 때 굉장히 많이 씁니다. 예, 발족자를 넣으면 물론 길로지요. 도로 할 때, 그렇죠? 길로 위에다가 비우자를 넣으면 있을 노다. 네. 노점이다. 네. 그렇죠? 그리고 밭전자를 넣으면 간략하다. 생략한다. 네. 그리고, 손객에다가 머리혀를 넣으면 이마액이다. 금액이다. 또, 액수다. 예. 문문자 안에 들어가면 집이다. 집.
각이다. 예. 누각이다. 그렇죠? 네. 조개패가 들어가면 각각각이 들어가면 뇌물이다. 네. 수뢰한다. 뇌물을 받는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다규자, 술을 뜻하는 다규자가 들어가면 쇠젖이다. 우유다. 그렇죠? 쇠젖 락이다. 낙농업. 그렇죠? 막 소를 키운다든지 양이나 염소를 키워서 우유를 짜서 뭔가 치즈나 버터나 또는 우유나 이런 것 제품을 만드는 것을 낙농이라고 하고 낙농업이라고 한다. 그렇죠? 낙농. 여기에 말맞자가 들어가면 낙타낙이다. 타락죽이다. 예. 흰 죽을 쓰고 거기에 우유를 섞어서 만든 것이 타락죽이다. 예. 죽은 양쪽에 활궁자가 있고 안에 쌀미자가 있다. 들어가는 그런 글자다. 한자말이다. 죽도. 예. 오늘 낙화생. 꽃이 떨어지고 그 꽃을 가지고 있던 시방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열매를 맺어서 생기는 것이 땅콩이라고 하는 낙화생이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